네, 어서오세요. 칼로리의 약 드라이브입니다. 자, 오늘은 면역력을 높이는 약은 없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게 뭔 소리야? 좀 발끈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좀 따지자보면 이는 좀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음식점에 가도 뭐 어디에 좋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면역력이 좋다는 문구는 항상 있는 것 같고요. 일반 일상생활에서도 뭐 감기에 잘 걸려도 뭐 피곤해도 피부에 뭔가 나도 염증이 생겨도 오늘 면역력이 떨어졌나봐 그러죠. 또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이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아토피를 가진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이 아이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피부 질환이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이 면역력을 높이려는 많은 영양제 상담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저것 많이 먹이시죠. 근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아토피를 비롯한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력이 낮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대한 어떤 면역 기능이 좀 예민하게 반응해서 좀 과민 반응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안 받는 음식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알러지가 생기죠. 이런 것처럼 몸에 어떤 필요 이상의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심지어 류마티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이제 우리 몸의 어떤 면역 기능이 외부에 들어오는 것만 공격을 해야 하는데 우리 몸 자체를 공격을 하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군대로 치면 외부 세력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내부적으로 내전이 일어난 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면역력이라는 단어는 이 면역 기능의 어떤 원활함을 이제 총칭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최근 선거를 우리가 잘 치렀죠. 선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세부된 공약 없이 제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를 모두 잘 살게 할 겁니다 라고만 외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공약들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겠죠. 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말도 이와 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면역력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면역력을 높이는 운동법, 호흡법 이런 것들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면역력을 높인다는 말의 뜻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이를 좀 물리칠 수 있게 이에 해당되는 좀 면역 기능의 일부를 좀 좋게 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어떤 상황에서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누군가 말하면 문맥상 그에 맞춰 다들 어떤 의미인지는 다들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면역 기능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좀 복잡하고 매우 정교하게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복잡하게 보이는 사진도 보이시죠? 이 사진도 보시면은 면역 기능의 일부입니다. 근데 이런 면역 기능이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기능들의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력에 좋다는 어떤 음식이나 약물의 효능도 면역 기능의 일부를 개선한다는 것이지 모든 면역 기능을 다 좋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기능을 높여준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나 좀 기아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에게 면역력이 좋다는 어떤 음식이나 약이나 이런 거를 복용했을 때 이 전반적인 면역력이라는 것이 과연 높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특정 면역 기능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렸거나 대상포진에 걸렸거나 등등 이럴 때 특정 약물이나 식품이 이 기능을 좀 부스팅하는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걸 먹었을 때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건 전체적인 면역력이 다 좋아진다는 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위해서는 꾸준하고 좀 다각적인 건강 관리가 좀 필요한데요.
우선 그 여러 영양소를 좀 골고루 섭취를 해야 합니다. 칼로리만 높은 어떤 정크푸드 같은 음식 말고 진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잘 골고루 드셔야죠. 이때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세포, 호르몬 등등 대부분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일단 안 되면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1차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군대 비유를 좀 했지만 군대에도 첨단 장비들이 골고루 갖추고 있어도 이를 좀 운용할 수 있는 병사가 없다면 안 되는 것처럼 적절한 양질의 좀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연령이 좀 높아지면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량도 좀 적죠, 어르신들이. 이런 어르신들은 하루에 그 단백질 필요량, 섭취량을 꼭 필요량을 꼭 섭취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서두에 식당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두 이제 단백질이 좀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무슨 흑염소나 장어 그 밖에 여러 음식들 보면은 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예전에는 못 먹어서 당연히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준다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장에는 우리 몸의 어떤 면역세포의 한 3분의 2 정도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 또는 장내 미생물 군집의 어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양한 또 면역 관련 질환에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복용하면 좋다라고 TV에도 나오고 실제로 많이 복용을 하시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관심 있게 연구되는 분야가 이제 장과 뇌의 어떤 연결고리입니다.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어떤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면 결국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정신 건강 또한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면역력을 높인다는 또는 떨어졌다 하는 말은 이제 워낙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하니까요. 하지만 그 면역력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이 면역력 관리에 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